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는 3월 5일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최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강릉시 수협 조합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가 1, 2주 앞으로 다가오자 선거관리위원회가 과열 양상을 경계하며 차분한 선거를 당부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3월 5일 사상 처음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도내에서는 모두 51개 금고의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후보자가 2명 이상 등록하면 오는 3월 5일 투표가 실시되는데 정관에 따라 모든 조합원이 투표하는 직선제 또는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후보자가 1명만 등록할 경우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인을 확정합니다. 강릉의 경우 8곳의 이사장을 뽑는데 중부 새마을금고 등 5곳은 직선제로, 주문진과 초당 경포 새마을금고 등 3곳은 대의원 투표로 뽑습니다. 춘천에서는 6명, 원주에서는 9명의 이사장을 새로 선출합니다.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마을금고에 붙어있는 선거 공보를 유심히 살펴보는 이들이 늘었지만 아직 관심이 뜨겁진 않습니다. 이제 와서 봤지. 이제 가니까 잔뜩 붙여놨기 때문에 가면서 한번 봤죠. 투표하는 것 자체는 아셨고? 그렇죠. 내용적으로 뭐 구체적인 알 수 있습니까? 뭐 이제 보니까 이제 하는구나 이렇게. 최근 대법원에서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된 강릉시 수협 조합장 재선거도 3월 5일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에는 4명의 후보자가 출마하는데 투표소는 주문진의 강릉시 수협 수산물 직매장과 강릉 성남동의 강릉시 수협 수산물 종합판매장 2곳에 마련됩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강릉시 수협 조합장 선거 모두 20일부터 3월 4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투표는 3월 5일 진행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나 허위사실 공표, 임직원의 선거 개입과 같이 선거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중대 위법 행위는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양양군수 주민 소환 투표가 오는 26일 실시됩니다. 도내 곳곳이 때 아닌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지역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태백시와 체육회가 여전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체육회 직원들에게 주지 못한 연장 근로수당 지급을 놓고 두 기관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태백시 체육회가 태백시에 보낸 문서입니다. 체육회가 직원들에게 주지 못한 연장 근로수당 800여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태백시에 운영비 지원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이 직원들의 진정 사건을 조사하다 이 같은 위반 사실을 확인했고 정해진 날짜 안에 지급하라고 통보한 겁니다. 그러나 2주 정도인 지급 기한이 촉박한 탓에 태백시는 기한 연장을 요청하도록 했고 체육회는 관계기관으로부터 1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되도록 태백시가 체육회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 연장 근로수당은 정해진 날짜 안에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태백시 체육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합니다. 사법적으로 체육회 대표이사인 제가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말 태백시가 돈이 없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인건비를 못 주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 주는 건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개탄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태백시는 연장 근로수당 명목의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했지만 체육회가 제때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체육회 운영비가 지원되려면 태백시가 보조금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 추가 서류가 필요한데 체육회가 관련 서류를 늦게 냈다는 겁니다. 태백시는 체육회에서 시정 기한인 1월 31일을 지나 2월 4일에서야 관련 서류를 제출해 제때 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태백시 체육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떠넘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백시가 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을 거부하자 체육회가 제기한 관련 소송 4건은 최근 태백시의 승소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플라이 강원을 인수한 파라타 항공이 최근 직원 채용에 나서는 등 하반기 취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양 제주 노선 취항부터 추진하지만 양양공항은 국내선 위주로만 운영되고 국제선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노선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라이 강원에서 이름을 바꾼 파라타 항공이 최근 신입 경력직 채용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취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객실 승무원과 운항 관리, 영업 마케팅 등 전 부문에서 140여 명을 선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라타 항공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변경 면허 작업이 끝나는 대로 운항이 정식 승인되는 절차인 운항 증명 취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중형 항공기 한 대를 도입하고 하반기 운항 증명 취득을 통해 8월 중에 양양 제주 노선을 먼저 개설합니다. 항공사는 국내선은 양양공항 중심이지만 국제선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국내선은 양양 제주 노선 그리고 국제선은 인천공항 중심의 운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운항을 하면서 국제선 운영 전략을 가져갈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파라타 항공이 국토부에 제출한 도입안에는 미국 LA와 캐나다 밴쿠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노선 사업 계획에서 양양공항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거점 공항 의미도 약해졌습니다. 파라타 측은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한다는 내용이 아닌 국내선 양양 제주 노선 운항 계획으로만 국토부에 사업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이 강원 시절 체결한 거점 공항 의무 사용 기간 3년이 끝남에 따라 양양공항 취항이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지역 교통 편의와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해 본사는 양양에 두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심각한 항공기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의 심사가 강화돼 운항 증명을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을지 파라타 항공이 저비용 항공사들의 경쟁에서 어떤 차별화 전략을 세울지는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정부의 의료 개혁안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의정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는 개혁안 중 하나였던 지역 필수 의사제를 오는 7월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지역 의료계에선 일단 지원을 바꿔보자는 입장인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패키지에 포함됐던 지역 필수 의사제가 오는 7월 시행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7일까지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같은 8개 필수과 전문의들의 인건비를 1인당 월 4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취약지로 꼽히는 강원도는 공모에 참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도내 종합병원들도 강원도가 공모에 선정되면 필수과 전문의를 확보하는데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특히 지역일수록 엄청 관심이 많죠.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도 필수의료 의사 구하기가 이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원주의료원도 적극적으로 필수의사제 구인을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강원도에선 초임 간호사가 지역 의료원에서 3에서 5년 동안 근무하면 매월 최대 6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 효과를 봤던 사례도 있습니다. 직종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원금을 투입하는 만큼 비슷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이 원래 본 거주지인데 타지에서 와가지고 1년 넘게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타지에서 되게 다양하게 오시는데 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지원금 살포가 급한 불을 끄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거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5년 내외의 근무를 한 뒤에는 필수과 전문의가 지역을 떠날 가능성이 높고 기존 의료 인력과 형평성 문제, 지역병원 간 의료 인력 확보 경쟁으로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지역병원들이 이미 충분히 많은 연봉을 제시하는데도 인력난을 겪는 걸 보면 인건비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장주의 방식이 금세 한계에 부딪힐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역에 의무적으로 적어도 한 10년 근무하는 대신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공공의대를 별도로 설립해서 거기에 필요한 의사들은 별도로 양성해서 공공병원에는 안정적으로 의사가 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지역 필수 의사제가 얼마큼의 성과를 거둘지, 또 이번 경험을 발판으로 앞으로 더 나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의 사전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찬반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 측은 방송 홍보 차량을 비롯해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피켓팅을 이어가고 있고, 반대 측에서 일부 상가에 전화를 걸어 투표 불참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의 개표 여부 기준은 최종 투표율 33.3% 이상이며 21일과 22일에 치러지는 사전투표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내일 양양군 실내체육관을 찾아 주민소환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제30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해 오는 28일까지 열흘간 이어집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선군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정선군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안을 보고받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제303회 임시회에 제출된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28일 제8차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 의결합니다. 올해 강원도민체전 주 개최지인 삼척시가 대회 개최 100일을 앞두고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삼척시는 오늘 체육회,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차질 없는 대회 준비와 운영에 서로 협조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대회 개최 100일을 알리는 시설물 점등식을 갖고 자원봉사 활동 지원과 시민 참여 확대에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올해 60회째를 맞는 강원도민체전은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수소도시 삼척에서 하나 되는 강원도민을 주제로 열리며 12,000여 명의 선수단이 43개 종목에서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위원 비율이 턱없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교조 강원본부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7개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 356명 가운데 교사위원은 인제 4명, 홍천 4명, 춘천 1명 등 3개 지역에 9명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핵심 기구라며 교사위원을 대폭 확충해 교권 감수성을 향상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단순 교사위원 비율로만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교사위원 참여 확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2025년 해양수산 주요 시책과 달라지는 제도 정책에 대해 지자체와 어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해안 6개 시군의 도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고 오는 27일까지 수협장과 도단위 수산 관련 단체장, 강원 내수면어업인 연합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올해는 어촌에 활력이 넘치는 블루 이코노미 해양수산 실현을 목표로 1,191억 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수산산업 육성과 어촌 선진 어업체계 구축, 강원형 K언어 기반 구축 등 182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강원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데이터랩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318만 명으로 2023년 264만 명보다 54만 명, 20%가량 늘었습니다. 강원도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과 연계한 겨울축제와 한류 콘텐츠 프로그램, 웰니스 시설 숙박 행사, 해외 전담 여행사, 온라인 여행사 등의 공동 마케팅 등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릉 부산 동해선 철도 시대를 맞아 강릉 발전 전략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강릉 부산 대구 철도 개통 효과를 극대화해 지역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동해선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 물류 관광 발전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철도 역세권 개발과 지역 거점 육성 전략, 철도망 확충과 연계한 강릉의 물류 산업 발전 방향, 최근 관광 환경과 강릉 관광의 미래에 대한 주제 발표와 심층 토론이 마련됐습니다. 고성군이 2026년 주요 사업 국비 확보 전략회의를 최근 개최한 가운데 처음으로 1,000억 원대의 국비 확보에 나섭니다. 고성군은 내년 국비 확보 목표를 68개 사업에 1,089억 원으로 정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국고 보조 사업 신청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